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반갑습니다. 행복과 건강과 행복을 위한 열쇠 강의에 오신 여러분을 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건강과 행복을 위한 열쇠 중에서 특별히 가장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파트, 음식에 대해서 제가 얘기 드리면서 음식에 있어서 어떠한 중요한 원칙들을 우리가 실천해야 우리가 건강하고 또한 장수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으면 혹시 제가 지금 앓고 있는 당뇨병이 나을 수 있을까요? 혹은 내가 어떻게 음식을 먹거나 생활을 하면 혹시 우리 부모님이 암이셨는데 내가 그런 병에 걸리지 않고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내 가족들이 중풍이 많았는데 혹은 고혈압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하면 완화될 수 있을까요? 혹은 지금 먹고 있는 그 약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 혹은 조금이라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마 이런 궁금증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있는 병원에 오시면 결국 환자분들이 다 그런 것들을 묻게 되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하면 건강하고 또한 장수하며 또한 마지막으로 또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2006년도에 블루존이라고 부르는 책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 등극을 했었어요. 이 책을 썼던 사람 댄 뮤트너라는 사람은 이제 탐험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세계 각지를 여행하면서 둘러보다가 그가 발견한 것 중에 장수마을이라고 하는 것을 찾아갔던 거죠. 여기 있는 장수마을, 저기 있는 장수마을, 뭐 유럽에 있는 어디, 뭐 일본에는 뭐 어디 이러면서 찾아갔던 거예요. 거기에 있던 곳 중에서 유독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곳은 미국에 있는 마을 중에서 로마린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 로마린다라는 마을에 가면 유독 미국 사람이 무슨 장수야. 동양인들 중에 장수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들어봤어도 서양인들 중에서 장수 얘기하는 건 처음 들어봤는데? 라고 생각할 만한 마을이 있습니다. 로마린다라는 이 마을에는 걸어다니며 보면은 80대, 70대 노인들은 뭐 여사고 100세 넘은 노인들도 많아요. 정정하셔. 잘 걸어 다니시는 거죠.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장수하는 사람이 많지? 그것도 백수를 했는데도 정정해. 이런다는 거야. 행복하게 잘 사시는 거죠. 이 마을의 비결이 뭘까? 근데 이 댄 뷰트너가 세계를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그가 발견한 비결 중에서 공통되는 비결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로마린다도 실천하고 있지만 음식 파트에 있어서는 굉장히 비슷한 원칙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칙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거죠. 장수하는 비결,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죠? 근데 사실은 장수라고 치면은 뭐 우리나라도 못지않게 이제는 장수하는 나라가 돼버렸어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제는 불과 몇 년 전부터 여성의 경우에는 평균 나이가 90세를 넘어갈 정도로 이 정도면 굉장한 장수 나라가 된 거죠. 뭐 일본을 비롯해서 우리나라도 장수 국가에 해당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방식으로 먹으면 되겠네.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좀 여러분이 생각해야 두셔야 될 게 있는데 여기 뉴스에 나온 것처럼 한국인의 기대 수명이 82.4네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여성인 경우는 거의 90세를 넘었죠 이제는. 근데 생애의 마지막에 17.5년은 병으로 골골. 요게 이제 포인트인 거예요. 저희가 이제 병원에 왔을 때 환자분들한테 환자분이 이제 이 당뇨병에서 좀 벗어나고자 한다면 고혈압이 좀 좋아지려고 한다면 이렇게 드시고 이렇게 하시고 뭐 얘기를 하면은 내가 이 나이에 뭐라고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다들 의욕이 없으신 거죠. 뭐 조금 있으면 죽을 텐데 뭐 이런 식이에요. 여명이 없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때 강조드리는 게 그거예요. 단순히 장수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왕 살거면 마지막까지 살아가더라도 건강하게 사셔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오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이 꽤 많으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나 가는 거는 별로 두렵지 않아. 뭐 다들 그러셔. 가려면 휙 가야지. 뭐 다들 그냥 빨리 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건 더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근데 내가 말이야 이렇게 살다가 한 10년 치매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막 한 10년 그냥 침대에 누워서 며느리랑 그냥
아들이 혹은 사위가 왜 이렇게 수발하면서 살면 이게 어떻게 되지? 다들 제일 걱정하는 게 나의 마지막이 혹은 나의 남은 삶이 이게 살기는 사는데 의미가 없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 이런 두려움으로 다들 가득 차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현재 한국의 상황이 실제로 평균 수명은 90세를 넘어갈 정도 진짜 장수 나라가 됐는데도 거의 10년, 20년을 거의 뭐 골골 하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한테 단순히 그냥 장수의 비결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좀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방법이 뭘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우선 장수라고 했으니까 한 가지 본다면 그 하버드 대학의 프랭크 박사님 팀이 수십 년을 이게 그 하버드 의과대학에 있는 의료진을 대상으로, 그러니까 간호사 또 이제 그 외 의사 이런 의료진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오랜 기간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수명과 그들의 식사와 이런 것들의 연관관계를 연구했는데, 지금 여러분 여기 표에 보면 파란 선이 쭉 하고 하늘을 모르고 올라가고 있죠? 계속 쭉쭉 올라가고 있죠? 이게 무슨 뜻이냐? 밑에 이렇게 0회, 1회, 2회, 3회 뭐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0회는 이렇게 하루 종일 고기를 한 접시도 안 먹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회는 하루 중에 이제 한 번 식사할 때, 우리 보통 하루에 3끼 혹은 2끼, 많이 먹은 사람은 4끼도 먹잖아요. 그죠? 이렇게 끼니를 먹는데, 그때마다 이제 한 접시씩 올라가는 거예요. 한 끼에 두세 접시를 다 먹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 접시, 즉 뭡니까? 적생육. 그러니까 쇠고기라든지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고기들을 한 접시씩 먹는 걸 말하는 거죠. 그 접시가 하나씩 올라갈 때마다 이제 여기 옆에 있는 1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제 사망률을 얘기해요. 만약에 누군가 60세 이상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사망하는 율이 이 정도 된다면, 만약에 그 사람들 중에서,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 중에서 고기를 한 접시 두 접시 점점 많이 먹었던 사람일수록 훨씬 더 많이 죽더라.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같은 나이 또래 사람들 중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 1.0이라는 것은 50%, 절반이 죽는다고 가정할 때 60세 노인이 이렇게 많이 죽게 되니까 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만약에 고기 대신에 통곡식이나 견과류 이런 걸로 대신해서 먹게 되면 사망률이 한 40에서 42% 이렇게 뚝 10% 이상이 확 감소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그거였어요. 정말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많이 죽는구나. 확실히 고기 대신에 통곡식이나 채소 혹은 다른 걸로 이렇게 견과류 이런 것들로 대체해가지고 먹으면 훨씬 떨어지는구나. 적생육보다 닭고기 같은 걸 먹으면 많이 떨어지고, 닭고기보다 견과류나 이런 걸로 대체하면 더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사망률이 줄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망률만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수를 얘기할 때 그냥 장수가 아니고 무병장수여야 되잖아요. 유병장수하면 뭐해?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란세츠의 2019년도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여기 나와 있는 것들도 이렇게 보면 모든 종류의 사망률도 이게 고기 대신에 아까 통곡식이라든지 채소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은 사망률도 이렇게 떨어지지만, 여기 보시면 밑에는 당뇨병을 얘기해요. 당뇨병인 경우에는 이게 그런 채소들을 많이 먹게 되고 통곡식들을 많이 먹게 되고 이러면 뚝 떨어져요. 당뇨 발생률이. 그뿐만 아니라 대장암의 발생률도 쑥 떨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채소 같은 걸 많이 먹을수록. 채소를 많이 먹을수록 이게 이런 질병의 발생률이 떨어진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당연히 질문하게 되죠. 그럼 채소를 많이 먹는데 얼마나 먹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제 오늘 알고 싶은 게 그거죠. 도대체 내가 어느 정도의 양을 채소를 먹어야 정말 도움이 될까?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약 25g 정도에 되는 섬유질을 먹게 되면, 그 이상 먹게 되면 이렇게 효과를 본다는 거죠. 25g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만약에 하루 3끼 정도의 현미로 만약에 밥을 먹는다 치면 그것만 해도 벌써 9g씩 이렇게 될 수 있어요.
25g 먹는 거 아주 어려운 건 아니고 그 정도 되는 섬유질 요거에다가 나머지 이제 채소, 나물이 될 수 있죠. 뭐 시금치 나물, 콩나물 이런 등등 다양한 채소와 야채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같이 몇 끼 먹게 되면 쉽게 25g 넘을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근데 이따가 나중에 소개해 드릴 텐데 그 양을 좀 이따 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오시는 이제 환자분들이 그런 얘기예요. 아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나지. 그 비리비리 해가지고 어떻게 살겠어?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무릇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예, 옛날부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는 고기를 먹어야만 힘이 난다라는 생각이 꽉 박혀 있어요. 예,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약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진짜 못 먹었어요. 너무 못 먹어가지고 진짜 영양실조에도 엄청 시달린 거예요. 진짜 복날에 개라도 잡아 먹어야 기력이 나는 거지. 그러니까 어느새 개고기가 보약이 돼버렸어. 그때 이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는 개고기가 보약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개고기가 보약이야. 에? 강에 가서 장어라도 잡아서 푹 구워 먹어야 돼. 왜요? 영양실조가 너무 심했으니까 단백질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1960년대 뭐 이럴 때는 말이에요. 병원에 가가지고 단백질 주사, 뭡니까? 알부민 주사죠. 잘 아실 거예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병원에 가서 알부민 주사 한 대 탁 맞으면 막 죽던 사람들도 확 일어나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오실 때만 해도 제가 레전드 생일을 할 때도 알부민 주사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유명했었어요.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죠. 근데 뭐 그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근데 과연 사람들이 단백질 얼마나 그럼 먹어야 될까?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표를 따르면 이게 한국 영양학회에서 이거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과연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가를 조사한 건데 여기 지금 이제 이 파란색 줄은 평균 필요량이에요. 각 나이마다 얼마나 단백질이 필요한가. 그다음에 이제 빨간색은 이제 권장 섭취량이에요. 근데 이 노란색은 실제 섭취하는 양이에요. 잘 보시면 권장 섭취량이나 실제 필요한 양보다 전부 다 노란색이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오버해 있잖아요. 전부 다 오버해 있죠. 네? 남자도 오버돼 있고 여자도 오버돼 있고. 지금 우리나라는 영양 실조 상태의 나라가 아니고 영양 과잉 상태의 나라에 돼 있어요.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선생님 제가 뭘 먹어야 건강할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이제 좀 덜 먹어야 됩니다. 뚱뚱하신 분들이 뭘 먹어야 건강해서 좀 덜 드세요. 덜 먹어야 되는데 자꾸 먹어야 되는데 진짜 장염에 걸려 배가 아파서 선생님 뭘 먹어야 굶으십시오. 하루 정도 굶어도 괜찮습니다. 먹는 거에 너무 진심이신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얼마나 먹는 게 진심인지 밥 먹을 때 빼고는 대화가 없어. 대화를 하려고 해도 꼭 밥을 차려야만 대화가 돼요. 그런 민족이에요. 자, 여기에서 유일하게 75세 이상의 여성분들만 입맛이 없으신지 약간 덜 먹어요. 이분들을 빼고는 여기 계신 75세 이상 여성분들 아주 많지는 않으시네요. 나머지 분들은 좀 덜 드세요. 그쵸? 고만 좀 드시고 너무 많이 드시지 마시고 단백질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분이 그분이 이제 환자분들 얘기하셔요. 아니 근데 이 고기를 먹어야 단백질이 제대로 섭취 안 되겠느냐? 아니 선생님 말대로 이 고기 저기 고기 다 빼면 내가 뭘 먹고 살아?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럼 고기만 빼면 먹을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어떤 생각을 하시느냐면 고기에 있는 단백질은 제대로 섭취하지만 아니 뭐 풀 먹어가지고 무슨 단백질 섭취되겠어?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셔요. 근데 의외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잘 보면은 밑에 돼지고기, 소고기 이렇게 죄송합니다. 돼지고기, 소고기와 같은 이런 단백질은 여기에 보면은 25% 정도의 분량이 단백질이에요. 4분의 1 정도가 단백질인 거죠.
그런데 위에 지금 보면은 콩, 백태에 있는데 이제 노란 콩을 말해요. 콩, 서리태, 이거 까만 콩을 얘기하죠. 서리태 까만 콩 한번 보세요. 몇 퍼센트인가 이거? 거의 45%잖아요. 거의 절반이 단백질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뭐가 단백질이 많아? 여러분, 단백질 내 많이 먹고 싶다. 여러분, 고기를 먹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콩을 드십시오. 네? 콩을 드시면 훨씬 더 많은 분량의 단백질이 먹을 수 있어요. 과탄백질 꼭 드시고자 한다면. 게다가 또 어떤 점이 있느냐면 고려대학의 고광직 교수님과 미국에 있는 교수님들의 팀이 이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어떤 게 있느냐면 요즘 그 단백질이 되게 각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젊은 사람들 중에서는 심지어 단백질 쉐이크나 단백질 무슨 프로틴 어떤 가루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물에 타가지고 단백질 마시고 막 이런 지경에 그리고 막 헬스 한다고 근육 키운다고 이제 단백질 먹고 뭐 이런 경우까지 생겨요. 근데 이 단백질을 많이 먹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를 연구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고단백식이 체중당 1.5g 이상의 단백질을 너무 장기간 계속해서 섭취하니까 콩팥이 망가져 버리더라. 이런 거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지나치게 계속 하다 보면 콩팥 망가지는 거죠. 근데 특이한 점은 이 콩팥이 망가진 사람에 있어서도 만약에 그것을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 콩 단백질을 통해서 식물성을 단백질을 통해서 만약에 흡수한다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이롭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콩팥에 좋은 점이 발견되더라는 거죠. 특이하죠? 왜 같은 단백질인데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하고 달리 콩을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할 때는 오히려 더 이로운 점이 있을까?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런데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다른 점들이 있어요. 고기에는 아까 25% 정도만 단백질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 그보다 훨씬 더 많은 퍼센트에 뭐가 있느냐면 지방질이 있습니다. 콩에는 그렇지 않은데 그뿐만 아니라 콩에는 없는 인산이라든지 이와 같은 다른 독성 물질에 해당할 만한 그런 과잉 영양들이 고기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고기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게 된다면 이 콩팥이 걸러내야 되는 여러 가지 독성 물질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콩을 통해서는 오히려 질 좋은 단백을 얻으면서 이게 콩팥이 보호되는 역할을 하는 반면 오히려 고기를 통해 가지고 단백질을 섭취하게 되면 콩팥이 망가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꼭 단백질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은 오히려 해롭다는 것이 주요 포인트지만 반드시 단백질을 섭취하고 싶다면 저는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라고 그렇게 권하고 있고 권하겠어요. 실제로 콩팥 병원에 갔더니 이번에 당뇨병이 있는 내가 약간 합병증이 생겼는지 콩팥 수치가 조금씩 올라간대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당장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꾸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채식을 많이 하고 육식을 피하고 하는 것이 그냥 콩팥에만 도움이 될까? 아니에요. 우리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암의 발생에도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 발생에 중요한 거 잘 아시다시피 술, 담배 이런 거 암 발생이 중요하죠. 실제로 발생하는 암의 한 30%는 담배 때문에 술 같은 거에도 상당 퍼센트가 이게 암 발생에 영향을 미쳐요. 술 마시고 나면은 오히려 몸에 좋다던데 내가 기력하기로는 술 한잔 하면은 오히려 심장병에 좋다는 얘기 들었는데 여러분 뉴스를 다시 보셔야 돼요. 심장병이 좋다는 말 그거는 아주 일부의 얘기에서 잘못된 거예요. 술에 대해서는 이렇게 학회에서 얘기하는 바를 특히 간호학회나 이런 데서는 술에는 적정 용량이란 게 없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술 한 잔 정도 마시면 포도주 한 잔 정도는 이게 건강에도 이롭다는데 아니에요. 포도주 한 잔이라고 할지라도 소주 한 잔이라고 할지라도 마시게 되면 후두암 같은 거의 발생률이 9% 이상 올라가게 되고 심장병에 있어서도 병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 간도 해로울 수가 있는 가능성, 특히 심장 같은 경우에서는 부정맥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확 올라가요. 그렇기 때문에 알코올은 한 잔도 권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예요. 그 부분은 잠깐 차치하고 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얘기하자면 놀라운 사실은 이게 담배가 모든 전체 암 원인의 한 30%를 차지한다면 사람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게
나머지 한 30%의 암은 이 음식 때문에 생긴다는 거예요. 음식이 암을 일으킨다고? 생각지도 못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알고는 있는데 아주 막연하게 어떤 음식이 암을 일으키고 어떤 음식은 암을 안 일으킨다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2015년도에 WHO에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어떤 거냐면은 이게 가공육, 우리가 흔히 아는 소세지, 아마 애들도 좋아할지 모르겠는데, 뭐 소세지라든지 이런 햄이라든지 이런 가공육들을 1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적생육, 우리 흔히 아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말고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이게 피가 들어가 있는 빨간 고기들, 이것을 2군 발암물질로 분류를 했어요. 이제 WHO에서 이제 지금까지 연구한 자료를 다 종합해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암을 일으키는 데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근데 이 발표가 나고 나서 뉴스에 나오고 나서 우리가 난리가 났어요. 그럼 이제 뭘 먹으라는 거냐? 아니 오늘 밤 가가지고는 먹으려고 내가 차돌박이를 사놨는데 이제 못 먹게 생겼다. 네, 어떻게 돼야 물러줘야 되냐? 막 이렇게 이제 된 거예요. 뉴스가 한번 나오니까 난리가 났죠. 어떻게 했겠습니까? 정부에서 발표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아직은 괜찮습니다. 네, 먹는 양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막 이렇게 이제 급히 진화하려고. 왜냐? 왜 그러겠어요? 그렇게 되면 축산업계가 난리가 나겠죠. 예. 당장에 지금 뭐 어떻게 돼요? 정유점이 문 닫아야 될 판이 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지금 보면은 상당히 옛날 한 30여 년째 우리나라에 그 KBS 뭐 이런 데에서도 막 하고 있는데 특집 방송으로 그렇죠? 뉴스타트 운동했던 옛날 방송이 전 기억이 나요. 그때도 이 한때 뭐 엔돌핀, 뉴스타트 그리고 막 육식 대신 채식 이런 내용이 아주 막 엄청난 바람을 일으켰었어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죠. 우유를 갖다 다 버려야 되느냐, 뭐 난리가 났었어요. 뭐 축산업계에서 막 항의를 하고 막, 그쵸? 그랬더니 온갖 대학교에 계시는 의대 교수님들이랑 막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KBS 무슨 뭐 저녁에 뭐 토론 거기에 나와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막 뭐 이렇게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러고 나서 30년이 지났죠. 근데 재미있는 현상이 바로 이때 똑같이 정부가 나와서 우리나라는 괜찮습니다 하는 그때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나라가 대장암 발생률 세계 1위를 했다. 이런 발표가 났어요. 2015년도에. 괜찮다고 할 그때. 여러분 대장암은 대표적으로 육식을 할 때 잘 생길 수 있는 암입니다. 아니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나라는 괜찮습니다 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서구식으로 지금 다이어트가 음식 식단이 바뀌어가는 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우리가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설명을 했어야 되는데 옛날 그때처럼 너무 성급하게 괜찮습니다 진화하기에 바빴다는 게 정말 아쉬워요. 자, 그러면은 WHO에서 이렇게 발표했을 때 뭐가 문제냐? 뭐가 그럼 이 암을 일으키는 거냐? 여러분 대표적인 음식 우리 요즘 캠핑 많이 하면서 이제 막 그릴 구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바깥에 야외 나가면요 가보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캠프장마다 이렇게 이 그릴이 설치돼 있고 그 위에다가 막 지글지글 막 사람들이 여기도 지글 저기도 지글 숯불 가지고 와가지고 많이 굽습니다. 막 소세지도 굽고 뭐 고기도 굽고 난리예요. 보면은 냄새가 많이 피어오르죠. 이걸 좋아하게 됐어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그런 식으로 먹었나? 한국식 음식은 이런 식으로 먹지 않았는데 유행이 바뀌었는가 봐. 게다가 오시는 분마다 항상 얘기하는 게 삼겹살 맛있다고 이제 환자분들께서 많이 얘기를 하셔요. 저는 이제 삼겹살 좀 고만 드세요. 여러분 삼겹살 많이 들으면 여러분 삼겹살이 늘어납니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해주는데 자 고기를 이렇게 굽게 되면 조리법도 되게 중요합니다만 여기 오늘 다 설명을 못 드려요.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고온에다가 이렇게 요리하는 요리 굉장히 위험합니다. 탕으로 끓여가지고 삶아지는 요리는 그나마 좀 나아요. 좋은 요리에 해당해요. 이렇게 그릴에 굽거나 바베큐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고온 요리가 돼요. 아주 높은 온도에서 요리를 하게 되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예요. 첫 번째 이제 숯불고기를 많이 먹습니다. 사람들이 실제로. 그럼 이렇게 고기를 지글지글 뭐 삼겹살 하면서 뭐 기름을 많이 빼야 돼 이러면서 막 올려가지고 지글지글 막 기름이 뚝뚝 떨어지게 이제 만들어서 기름 빼고 먹는데 그나마 그렇게 먹을 것 같으면 차라리 채소를 먹지. 기름을 빼고 싶어 하셔요. 그렇게 기름을 많이 뺄 때 그 기름 어디로 가겠습니까? 고기에서 툭툭툭 떨어져서 밑에 있는 숯 속으로 툭툭 떨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숯에 이렇게 타죠. 기름이. 그러면 그 기름이 타고 그 탄 기름이 싹 올라가가지고
고기에 싹 들러붙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 그게 숯불고기죠. 요 훈연한 그런 향, 아, 그윽하고 맛있다고 막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그윽하고 맛있을지 모르지만 아주 사악한 음식 조합이 돼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름이 숯에 탁 떨어지게 되면 숯 속에 있는 탄소와 이 기름 속에 있는 그 지방질이 이렇게 결합을 하면서 이게 벤조필이라는것 같은 이 담배에서 나올 수 있는 어떤 그런 발암 물질로 변해요. 그렇게 되면 그게 싹 하고 연기를 따라서 올라가서 어디에 달라붙겠습니까? 아, 고기에 다다닥 달라붙는 거예요. 그럼 그 맛있게 이제 발암 물질로 냠냠하고 이제 맛있게 드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이렇게 그 먹게 됐는데 대장암 안 생기면 그게 더 이상하지. 그렇잖아요? 이게 암을 이런 고기들을 많이 먹게 될 때 발생한다라는 이유가 다 있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그럼 도대체 얼마나 많이 먹으면 이렇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인데 아까 말했듯이 햄이라든지 소세지와 같은 가공육인 경우에는 50g 이상, 적색육에 해당하는 그 소고기,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100g 이상 먹게 되면 당연히 암 발생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아니 나는 그럼 100g 안 먹는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100g 안 먹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비록 그보다 덜 먹는다고 할지라도 이 암 발생률은 올라간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왜 가공육은 더 적은 양으로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암 발생률이 있을까요? 이게 암 발생을 하게 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중에 대표적인 것들을 여기 적어놨는데 첫 번째 햄철, 그 다음에 고기 안에 들어있는 질산염과 아질산염, 그 다음에 헤테로사이클릭 아민이라든지 다환 방향족 탄화수소. 적으셔도 되고 안 적으셔도 돼요. 몰라도 다 됩니다. 자, 햄철이 뭡니까? 잘 아실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우리 쇠고기, 돼지고기 뭐 가격도 마찬가지지만 빨갛잖아요. 그렇죠? 뭐가 들어있으니까 그래요? 피가 들어가 있습니다. 피 속에는요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는 산소를 운반하는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그 헤모글로빈 안에는 이 철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철분과 산소가 결합해서 이렇게 산소를 운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햄철이라고 불러요. 철분 중에서도. 이 햄철은 발암 물질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느냐. 이 고기가요, 우리가 보시면 알겠지만 정육점 같은 데 가면은 고기가 이렇게 빨갛잖아요. 이게 고깃집에 가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마블링이 돼 있다고 하면서 하얀 거, 그 다음에 빨간 고기 아주 조화롭게 먹음직스럽게 그렇게 딱 나와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원래 고기가 그렇게 빨간가요? 혹시 여러분이 이렇게 손 따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여기를 땄더니 죽은 피가 시커멓게 나오고 원래 그렇게 시커멓게 나오는 거예요. 죽은 피라서가 아니라. 왜? 산소를 다 공급하고 이제 심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피들은 시커멓게 돼요. 산소를 다 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살아있는 상태가 아닌 사체인 고기는 원래 그렇게 빨갛지가 않아요. 다 시커먼 거죠. 산소가 공급이 안 되니까. 죽은 사체이기 때문에 시커멓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 빨갛지? 그거는 고기를 그렇게 빨갛게 만들어 매우 맛있어 보이게 하기 위해 발색제를 넣는 거죠. 그래서 발색제에 해당하는 이 질산염 혹은 아질산염, 이게 동시에 또한 방부제 역할도 해요. 그와 같은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걸 맛있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걸 넣어두는데, 또 보존하기 위해서, 안 그러면 썩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넣은 것들이 이게 발암물질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보면은 어떤 식으로 그러면 발암물질이 되는가? 이게 햄철이라는 것들을 잘 봤더니 이 철분이, 특히 고기에 붙어 있는 이 철분이 이 대장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요, 그거 자체가 이게 방금 말했던 질산염, 아질산염도 변하는 것처럼 위산과 이렇게 만났을 때 나이트로스 아민이라고 부르는 이렇게 발암물질을 변해요. 좀 이따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얘기하기 전에 제가 통계 자료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육식이 증가하면 정말 암이 증가하는가? 재밌게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 그래프는요, 이게 노란 그래프, 파란 그래프, 이 초록색 그래프가 다 각각 이 쇠고기, 돼지고기 이런 등등의 이렇게 고기들의 양이 1960년대부터 이제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증가했는가를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근데 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잠깐 보실까요? 여기 너무 급격하게
솟아나는 요거는 그 갑상선암에 해당하는 거니까 이걸 빼고 그 다른 것들을 잠깐 볼게요. 맨 밑에 있는 푸른색, 예. 그 다음에 여기 분홍색 이런 것들도 다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이 암들이 이제 폐암, 유방암, 전립선암 이런 것들이에요. 이게 1999년에 비해서 2013년에 이르기까지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이 암 발생률이 계속해서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게 여기 방금 말했던 것처럼 폐암이라든지 전립선암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방암이라든지 여성분들 특히 유방암 같은 걸 걱정을 많이 하실 텐데 이런 암들이 사실 고기의 소비하고 관련이 있다는 그런 통계가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국립암센터에서는 이 암과 이 음식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통계 자료를 가지고 바탕으로 이제 정리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이제 적색육, 가공육이 다 관계되어 있는 암,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갑상선암, 자궁경부암, 방광암 다 관계되어 있어요. 그렇죠? 초록색은 이제 암을 예방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음식에 대한 거예요. 뭐예요? 채소, 통곡식, 과일, 콩류. 예외적으로 된장은 좀 예외로 뒀어요. 그 외에 여러 식이섬유들은 이게 암을 예방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된장을 예외로 둔 이유는 일부 연구를 보니까 그 된장에 이제 그 아플라톡신과 같은 곰팡이균들이 이게 많이 쓸어가지고 있을 때 그게 독성 성분들이 이제 많이 생기니까 예, 그것 때문에 암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늘어나더라. 그 다음 또 어떤 게 있느냐면 된장은 뭡니까? 짜죠. 이게 암이 특히 위암에 있어서 위험 요소 중에 하나는 단순히 육고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위암을 발생시키는 그런 위험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나는 고기 한 점 안 먹는데 왜 위암이 생겼지? 너무 짜게 먹지 않는지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볼 때 분명하죠. 어떤 걸 먹으면은 이런 위험이 생긴지, 어떤 걸 먹으면 그걸 예방할 수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고기가 어떻게 암을 일으키는지, 그러면 채소가 어떻게 암을 예방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도표인데요. 이제 보시기에 좀 까다로우니까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육고기를 많이 먹게 되면 그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 그 안에 햄철이라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그게 소화되면서 우리 몸에 흡수되겠죠. 일부가 흡수되는 데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 몸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미칠 수 있는 해악을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효소들이 좀 장에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효소들 때문에 약간 뭐 동물성 헤모글로빈이 좀 들어왔다 해도 그거를 이겨낼 수가 있어요. 뭐 어쩌다가 입술을 깨물었는데 피 좀 났다고 갑자기 안 걸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몸에 다 보호 시스템이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과하게 먹게 될 때 고기 막 딥다 이렇게 구워가지고 자꾸 이제 햄철을 많이 먹게 되면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햄철은 특별히 나이트로스 화합물, 아까 나이트로스 아민이라고 부르는 이 발암물질을 많이 만들어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가게 되면 이 발암물질이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DNA를 손상하게 되고 결국에는 대장에 있는 그 대장의 표면에 있는 세포들을 손상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장암이 생기겠죠. 햄철만 문제인가? 아니에요. 고기에는 아까 뭐가 많다고 그랬어요? 지방질이 많다고 그랬죠. 지방질 아까 또 고온에다가 막 지글지글 그렇게 구우게 되면 이 지방질이 산화가 일어나요. 근데 산화가 될 때 지방질, 특히 고기의 지방질이 산화가 되게 되면 좋지 않아요. 몸에 해로운 물질을 많이 받게 되는데 그 지질이 과산화가 되면 MDA라는 물질이 만들어지는데요. 모르셔도 됩니다. 이것 역시 우리 위장관에 들어가서 DNA, 유전자를 망가뜨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채소는 무슨 역할을 해? 자,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요. 채소 안에는 예를 들어 포도를 먹게 되면 그 안에 이제 그 보라색 그런 색깔을 내는 그 물질들이 있잖아요. 혹은 뭐 브로콜리는 초록색,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을 다 볼리페놀이라고 불러가는 항산화 물질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방금 말했던 항산화 물질이니까 산소의 해락을 막아주는 역할.
그러니까 지질이 아까 과산화된다고 했잖아요. 과산화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많이 과하게 있게 되면은 이 산소가 많이 들러붙게 되는데 그 산소는 때로는 우리 몸에서 병균을 죽이는 그와 같은 역할도 하지만 여러분 옥시크린 같은 거 많이 써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뭐 산소계 표백제 이러면서 그렇죠? 예, 빨래를 하얗게 만들고 균들을 죽이고 이런 좋은 역할도 하는 반면 너무 과하게 되면 DNA를 망가뜨리는 거죠. 유전자를. 근데 그와 같은 몸에 들어와서 너무 과한 역할들을 억제시켜주고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이 폴리페놀, 즉 채소나 과일에 들어있는 영양물이 그걸 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채소나 과일은 비타민 C나 비타민 E와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영양소들이 있어요. 이것들도 역시 햄철이 만들어내는 나이트로스 아민이라고 불리는 이 발암 물질이 생기는 걸 억제해 준다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대장암 같은 것들이 발생이 안 되더라. 근데 저는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뭘 배웠어요? 헤모글로빈이 많이 들어가 있는, 피가 많이 들어가 있는 육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암 걸리네? 고기를 갖다 지글지글 이래가지고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되더라? 암 걸리네? 근데요,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레위기서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 대한 영원한 규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염소의 기름을 먹지 말 것이요. 와, 이게 현대의학에서는 알고 있던 걸 어떻게 알았지? 3,000년 전에? 동물성 기름을 많이 먹게 될 때 암이 생기고, 암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 당뇨도 쉽게 생겨요. 그뿐만 아니에요. 고혈압도 만드는 데 영향을 미쳐요. 어떻게 알았지? 신기한 거죠. 자,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암만 생기느냐? 아니에요. 여기 지금 다 적어놨는데 육식 안에는 AGE, 최종 당화산물이라는 게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그것들을 지글지글 불에 구워서 먹게 되면 더 많이 생겨요, 이게. 이제 최종 당화산물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당뇨병 발생과 악화에 큰 영향을 미쳐요. 당뇨병 발생 악화에만 영향을 미치냐? 아니에요. 온갖 종류의 염증을 일으키는데 다 영향을 미쳐요. 심장혈관, 동맥경화증을 만들거나 노화를 일으키거나 암을 발생시키거나 알츠하이머 치매를 더 악화시키거나 신경병증이나 만막증병증 같은 혈관 질환을 만들거나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거나 혹은 악화시키거나 이 모든 거에 다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심지어 당뇨병도 요즘은 염증성 질환이라고 불러요. 우리 몸에 염증이 많아지면 당뇨가 발생한다는 거죠. 어떻게? 췌장에 염증이 많이 생기면 췌장이 바로 우리 당뇨병을 막아주는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곳인데 인슐린을 많이 만들어내는 베타세포가 망가져요. 염증이 많이 생기면. 그뿐만 아니라 각종 염증들은 당뇨병의 합병증도 많이 생기게 하고요. 실제로 육고기를 많이 먹었더니 이 햄철, 우리가 불렀던 방금 말했던 햄철 혹은 육고기 속에 질산염, 그 안에 들어있는 지방, 아까 제가 환자들한테 설명한다고 그랬죠. 제발 좀 삼겹살 좀 많이 드시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삼겹살이 붓습니다. 왜 삼겹살 붓는 게 문제가 돼? 삼겹살뿐만 아니라 우리 뱃속에는 내장지방이라고 부르는 우리 40대 이상 되시면 다들 통아저씨가 돼가지고 오시거든요. 회사에 가면은 나오는 것마다 다 고기래. 그래가지고 이제 많이 드시면 배가 불룩하게 나와서 이제 오시는데 이 내장지방이 굉장히 많아지면 굉장히 문제가 생겨요. 왜냐? 그 내장지방이 우리 몸에서 나오는 인슐린의 효과를 떨어뜨려 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슐린이 당뇨가 발생, 당이 많았을 때 그것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데 효과가 떨어지니까 결국 어떻게 되겠어요? 당이 너무 많아지겠죠? 그래서 당뇨가 생기게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내장지방이 많이 생기는 것. 물론 내장지방이 많이 생기는 것은 육고기뿐만 아니라 과식을 하는 것도 영향이 있습니다. 내일 이 시간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렇게 지방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고 이렇게 하면 당뇨 발생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죠. 반면 채소 안의 섬유질은 그것을 막거나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먹어야, 채소를 많이 먹어야 예방이 되고 완화가 될까? 미국 당뇨병 학회 발표에 따르면 적어도 하루에 2.5컵, 아까 25g 정도의 섬유질을 먹어달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냥 눈에 보이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 하루에 저는 보통 환자들한테 한 3컵은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한 끼니마다 1컵 정도는 드세요 이렇게 했는데 가지고 있는 여러분 머그잔 컵에 한 잎채소든 토마토든 당근이든 오이든 괜찮습니다. 예, 가득 채워서 1컵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는 정도, 원래는 한 210g 정도 됩니다만 그 정도 분량의 채소를 채워서 여러분들이 골고루 여러 종류의 채소를 먹는다면
당뇨병 예방의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미국 당뇨병 학회의 발표예요. 뿐만 아니라 심지어 여러분이 당뇨병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런 방식으로 육식을 피하고 채소를 많이 먹는 이와 같은 이제 식생활을 가지게 되면 당뇨병이 좋아지거나 초기 당뇨병의 경우에는 낫기도 해요. 이제 환자 중에서는 이제 당뇨병이 나았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내일은 당뇨병의 실제에 나았던 예를 얘기 드리면서 어떻게 그 실생활에서 적용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또 다른 얘기 드리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 있는 채소의 유익에 대해서 당뇨병 발생과 관련된 채소의 유익.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채소를 많이 드시면은 실제로 여기 당뇨가 있으신 분이시라면은 채소를 저렇게 많이 넣어 먹으면은 당이 굉장히 개선이 돼요. 심지어 드시고 계시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을 줄일 수도 있는 그런 좋은 점들이 있어요. 근데 얼마나 먹어야 되냐? 아까 봤죠? 여러분 보셨나요? 요렇게. 저게 면을 먹는 건지 채소를 먹는 건지 저렇게 먹으면 입이 쓰지 않을까? 네, 많이 드셔야 됩니다. 많이 드셔야 됩니다. 생각보다 나 채소 많이 먹는데 와가지고 다들 그렇게 얘기하셔요. 뭐 드셨어요? 김치 먹었지? 뭐 이런 식이야. 김치는 어느 정도 드셨는데 이만큼 먹었냐? 그래가지고 택도 없어. 안 떨어져요. 왜? 밥은 이만큼 먹었는데 김치 요거 먹어가지고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많이 드셔야 돼요. 아니면 후식으로라도 좀 드세요. 샐러드로라도 좀 드시든지. 대부분 사람들이 나 채식 먹고 있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이유가 실제로 먹어야 될 분량만큼 먹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천하려고 한다면 좀 제대로 실천을 해서 효과를 보셔요. 자, 그런다면 이제 그럼 나 채식 먹고 있어요. 이제 뭘 먹었냐 하니까 나 뭐 오늘 아침에 맛있는 백미 먹었고 이제 뭐 쿠키도 먹었고 다 라면도 먹고 그 채식 아니야? 뭐 다 얘기를 하셔요. 뭐 고기를 얼마나 안 먹으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난 채식 고기 하나도 안 먹어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채식 먹는데 근데 내가 왜 당뇨병이 생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실제로. 여러분 알고 가셔야 됩니다. 채식이라고 모든 채식이 다 같은 채식이 아닙니다. 중요한 거예요. 네. 다들 채식인데 불량 채식을 하면서 채식한대. 네. 삼육라면을 막 먹으면서 난 채식하는데 왜 당뇨가 생겼을까? 막 이렇게 얘기를. 네.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게 플러스라고 하는 그 잡지에 이제 의학 잡지에 올라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빨간색이고 초록색, 지금 파란색과 초록색은 이 당뇨 발생률이 떨어지는 거예요. 예. 채식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당뇨 발생률을 떨어뜨려요. 여기 밑에 D1, D2 이거는 얼마나 채식을 많이 먹느냐에 따른 거예요. 접시로 이제 많이 먹을수록 훨씬 더 많이 당뇨 발생률이 떨어지죠. 근데 이 빨간색은 다 채식가들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채식한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더 올라갔어요. 그렇죠? 채식한 사람인데 더 많이 당뇨가 생겼어. 왜냐? 이 사람들 먹었던 게 백미, 설탕도 채식이잖아. 사탕수수에서 나와. 그렇죠? 흰 밀가루, 뭐 감자칩, 이제 지글지글 구운 롯데리아 많이 팔더라고요. 보니까 감자칩 뭐 이런 거 먹었는데 보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당뇨가 생기는 거죠. 여러분 정제된 탄수화물, 아까 방금 제가 뭘 먹으라고 했습니까? 암이나 당뇨병, 고혈압 예방하기 위해서 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제된 탄수화물, 흰 밀가루, 흰 쌀 뭐 있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그 좋은 섬유질을 다 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뇨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 섬유질이 뭐가 중요한데,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더 축약해서 말씀드릴게요. 육식은 동맥경화증을 발생시키는데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은 음식을 먹게 되면 반대의 작용이 일어나요. 어떻게? 육식을 많이 먹게 되면 그 안에 지방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30%가 지방이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저밀도 콜레스테롤, 우리 몸에 해로운 콜레스테롤이라는 게 많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럼 너무 많은 이 콜레스테롤은 어디 가겠어요? 갈 데가 없잖아. 혈관에 쌓여요. 지금 노랗게 쌓여있는 게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들이에요. 죄송합니다.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인데 이 콜레스테롤이 결국은 혈관을 막히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심장병이라든지 중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동맥경화증은 육식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이 동맥경화증과 심장병, 뇌질환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그럼 채소는 뭘 하냐?
채소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우리 몸 안에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특별히 채소를 많이 먹으면 그 안에 섬유질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섬유질은 우리 몸 안에 들어가면 유익균이라고 부르는 우리 뭐 락토바실러스 이런 유익균들이 대장에 많이 사는데 얘네들이 먹어요. 햄철이 많은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철분이 세균들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철분들이 막 세균들이 막 먹으려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요. 근데 그 중에서 우리 몸 안에는 병원균들이 그 철분들을 더 많이 소비를 해요. 근데 유익균들도 소비하게 되면 철분이 더 그런 햄철은 병원균들이 더 많이 먹는 거죠. 그렇게 돼서 조성이 바뀌게 되면 이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익균들은 줄어들고 나쁜 균들이 많이 살게 되니까 유익균들이 내뿜는 좋은 물질들이 있어요. 호르몬같이. short chain fatty acid라고 해가지고 짧은 사슬 지방산이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물질들이 뿜게 되고 그것을 우리가 우리 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각종 변화가 일어나는데 특별히 염증이 줄어들게 돼요. 당뇨병 같은 경우에서도 염증이 줄어들어서 제2형 당뇨병의 이제 베타 세포 같은 것들이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내는 세포가 죽어가던 것들이 다시 조금씩 살아나게 된다든가 이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동맥경화증 같은 게 일어났던 그 염증도 줄어들게 되고 또 그런 여러 가지 혈관이 이렇게 확 수축되어 있던 것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고혈압을 완화시켜주는 이런 역할들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있는 이런 그 미생물들이 큰 역할을 하는 거죠. 또 게다가 이 섬유질이 많으니까 몸 안에 있는 발암물질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것들이 흡착을 해가지고 가지고 나가요. 뿐만 아니라 우리 담즙에 있는 것들도 흡착을 해서 가지고 나가게 되면 담즙은 콜레스테롤이 분해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게 담즙이거든요. 우리가 많은 섬유들이 이렇게 담즙을 통해 가지고 담즙을 흡착해서 같이 나가게 되면 우리 몸에 쌓여있던 콜레스테롤도 자꾸 빠져나갈 수밖에 없게 되니까 이게 동맥경화증 이런 것들이 완화되는 거죠. 좋아질 수 있는 거죠. 이와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방금도 설명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채식을 많이 하는 이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장 안에 좋은 유익균들이 많이 살면서 특히 나쁜 음식을 먹게 될 때, 그러니까 방금 말했던 적색육이라든지 이런 햄이라든지 이걸 많이 먹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장내 미생물 중에서 이제 병원균에 해당하는 것들이 티마오라고 하는 물질들을 생성하는데 이게 당뇨병을 만들어내고 신장 같은 걸 망가뜨리고 동맥경화증을 심화시키고 심장을 안 좋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유익균들이 많은 상황으로 채소를 많이 먹게 되면 이 반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좋은 유익균들이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조성하면은 우리 맨날 뭐 유산균 먹는다고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근데 제가 환자들한테 유산균만 많이 먹는 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얘기를 해주거든요. 왜? 유산균도 먹고 살아야 될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유산균만 아침마다 드립다 먹어요. 근데 도움이 안 돼. 왜요? 유산균들이 뭘 먹고 살까요? 식이섬유를 먹고 살거든요. 근데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들은 안 먹는 거예요. 그러더니 몸 안에 유산균을 아무리 넣는다 한들 이게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음식 생활을 바꾸게 되면 우리 장에서는 자연적으로 좋은 균들이 많이 살게 됩니다. 놀라운 것들을 발견했는데 이런 시기를 하니까 실험을 한번 한 거예요. 어떤 실험을 했느냐면 우울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나눠봤어요. 서구식 다이어트, 뭐 햄이나 뭐 고기나 줬죠. 이쪽은 채식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상담 치료도 하고 다 했죠. 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채식을 먹었던 그룹들이 훨씬 더 질병이 잘 낫는 거예요. 놀라운 발견이죠. 그뿐만 아니라 고기가 많은 음식에 해당하는 지방산이 많은 음식을 줬던 사람과 또 이 올리브유와 같은 이 식물성 기름이 많은 그런 음식을 줬던 사람 나눠가지고 보니까 이제 식물성 기름에 해당하는 음식을 먹었던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더 안정되고 평안하고 더 행복하고 이런 거죠. 여러분들 오늘 온 게 뭘 들으려고 했어요?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또 행복의 비결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우리가 먹는 이 음식물은 단순히 우리 육체만 건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튼튼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이제 이 채식을 하니까요, 어떤 영향이 있냐면 치매 환자에 있어도 그 증상이 훨씬 더 완화되고 우울증이나 불안 같은 것들도 감소되고 심지어 파킨슨 병이 있던 사람들도 훨씬 더 나아지고 이러던 걸 본 거예요. 심지어는 자폐 증상이 있는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채식이 들어있는 음식들로 더 많이 바꿔졌더니 매우 불안하고 막 난리거든요. 그런 애들이. 좀 차분해지는 거예요. 훨씬 더 대화가 가능할 수 있을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해 간다든가 이런 식으로 증상이 좀 더 완화되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채소는 단순히 우리 육체만 건강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채소는 우리의 몸과 마음도 튼튼하게 한다. 여러분, 한때 바로 불과 몇 년 전에 우리가 뭐가 있었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돌아가셨어요. 너무 안타깝죠. 코로나에 관련해서도 아주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코로나가 유행했지만 불과 몇 년 전에 또 사스, 또 메르스 이런 거죠. 또 독감 유행 때문에 또 언제는 신종 독감 때문에 신종플루 때문에 또 많은 분들이 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었죠. 근데 놀라운 것들은 어떤 거냐면 이게 여러분 독감균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플루엔자 어디서 생산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인플루엔자는 돼지 안에서 많이 생깁니다. 중국에 돼지를 많이 치잖아요. 돼지고기. 그 사람들은 워낙 돼지고기에 진심이기 때문에 돼지를 많이 치는데 이게 새와 돼지 사이의 어떤 이 교배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독감이 항상 생산돼요. 그렇게 되면 그걸 통해 가지고 뭐 홍콩 이래 가지고 막 퍼지기 시작하죠. 홍콩 독감 유명하잖아요. 이게 막 전 세계로 퍼지기 시작해요. 독감이 그렇게 유행하는 거죠. 독감만 그러냐? 아니에요.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뭐 메르스 불과 몇 년 전에 유행했던 그 메르스라든지 뭐 옛날에 한때는 낙타고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소스들을 다 찾아보니까 뭐 특히 이제 사스라든지 이런 균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나 봤더니 나중에 과학자들이 봤더니 박쥐에서. 박쥐도 또 이렇게 지네라든지 이런 곤충들을 많이 잡아먹잖아요. 걔네들 먹다가 이런 식으로 얘네들에 대해서 나오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그거 보고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레위기서에 짐승 중에 무릎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낙타는 새김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않으니까 너희한테 부정하니 먹지 말라. 메르스 아까 뭐 먹다가? 낙타 먹다가. 돼지는 굽이 갈라져. 아까 인플루엔자 어디서 생겼다고요? 돼지고기에서. 돼지 먹다. 새김질을 함으로 너에게 부정하니 이것들은 가정한지 먹지 말지니 학과 항세와 종류와 대승과 뭐다? 박쥐니라. 에볼라 바이러스가 박쥐에서 기인한다는, 과일 박쥐에서 기인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치명률 100%죠. 근데 그 과일 박쥐 아프리카 사람들 막 뜯어 먹어요. 맛있다고.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이와 같은 질병들을 너희가 이런 질병이 걸리지 않고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란다. 내가. 제발 이와 같은 것들은 피해라. 그리하면 너희가 오래오래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 것이다. 놀랍죠. 누구는 아신다고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걸 발견했어요. 성경에. 아니 이게 몇 천 년 전에 써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았지? 요즘에 와서야 알게 된 거를.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 오리무정이었잖아요. 다 박쥐 같은 거 연결이 돼 있거든요. 여러분,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언덕을 가는데 이렇게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아무리 다시 시동을 걸려고 했는데 차가 안 걸려. 그냥 막 뚜껑을 열고 그냥 막 뭐 기름을 닦아보고 뭐 별짓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나가던 웬 노신사가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노인이 뭘 알겠어? 뭐 이런 생각하고 자기가 막 뽑은 새 차를 자랑하고자 이 젊은이가 가지고 왔다 갑자기 퍼진 거죠, 차가. 근데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노신사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본네트를 열고 어디를 뭐 쓱쓱 조금씩 닦더니 이제 한번 시동을 걸어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번 퍽퍽 거니까 어떻게 돼요? 부릉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잘 가게 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분이 누구신데 이걸 잘 알지? 누구신지 그러니까 명함을 이렇게 탁 내밀었어요. 누구라고 적혀 있었겠어요? 헨리 포드. 이 자동차 만든 사람.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누구한테 가면 제일 잘 알겠습니까? 자동차 만든 사람입니다. 우리 몸이 고장났을 때 누구한테 가면 제일 잘 알겠습니까? 저는 우리 몸을 만드신 창조주가 있다고 믿습니다. 방금 보았던 그 성경절에 있는 거 저도 놀랍게 발견했다는 그 놀라운 내용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 원칙에 따라서 했더니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하는 거예요. 로마린다에서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100세 넘게 살았던 사람들이 수두룩히 많았던 것은 이와 같은 원칙을 잘 알고 지켰기 때문이죠. 여러분, 여기 오신 모든 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고 장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원칙들을 깨닫고 여러분들도 행복의 열쇠를 찾아가시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